새벽 4시, 시장은 이미 분주했다. 어머니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생선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에 밴 비린내와 함께 살아온 지 벌써 15년째였다. 자, 내 새끼 국어책 챙겼지? 어머니가 10살 아들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응, 엄마. 근데 엄마 오늘은 학교 오지 마. 아들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왜? 우리 아들 도시락 챙겨주려고 가는 건데. 친구들이 엄마 냄새 난다고 해. 비린내 난다고 놀려. 그냥 오지 마.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생선 비늘을 떼어내던 손이 멈춰섰고 씁쓸한 웃음이 입가에 번졌다. 그래, 엄마가 창피하구나. 알았다, 아들. 엄마는 안 갈게. 대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웃 상인이 지나가며 말했다. 아이고, 영숙 씨. 또 새벽부터 나오셨네. 아드님 공부 잘한다면서 고생이 보람되겠어요.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 우리 아들이 판사 돼서 이 고생 다 갚아줄 거예요. 그날만 기다리죠. 아들이 뛰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손의 비린내가 밴 손으로 눈가의 눈물을 조용히 훔쳤다. 25년이 흘렀다. 아들은 정말로 판사가 되었고 어머니의 꿈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80대가 된 어머니는 아들의 집에서 여전히 작아져 있었다. 허리를 굽혀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 그릇 제대로 씻으셔야죠. 냄새 배잖아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다. 아이고, 미안하다. 눈이 잘 안 보여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들이 신문을 덮으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자꾸 일을 벌이세요? 어머니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래도 몸이 움직일 때까지는 아들 집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보탬은 무슨 시장에서 생선 팔던 버릇 아직 못 버리셨네. 집에까지 비린내 진동하게 하고.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도 그 생선 판 돈으로 너 키운 건데.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우리 집 체면도 좀 생각하시죠. 창밖에서 이웃이 지나가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님은 참 복 받으셨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켰다. 판사로서 승승장구하던 아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법원 내부의 부패 사건이 터지면서 아들은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판결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언론은 연일 부패 판사라는 제목으로 그를 도마에 올렸다. 이 판사는 지역 대형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총 3억 원의 금품을 받고 토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메웠다. 아들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다 끝났어. 비리 연루라니 내가 어떻게 이런 꼴이 됐지. 며느리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 더는 못 살겠다. 당신이랑은 끝이야.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 문이 쾅 닫히며 며느리가 나가버렸다. 아들은 홀로 남아 흐느꼈다. 엄마가 옆에 계셨다면.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6개월 전 아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다시 시장 근처 단칸방으로 돌아간 뒤였다. 그날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다. 엄마, 이제 제발 독립해서 사세요. 저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장에서 어머니는 예전처럼 작은 자리를 펼쳤다. 이제는 큰 생선을 다루기 힘들어 작은 멸치와 건어물만 팔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영숙 씨, 아드님 판사셨잖아. 근데 요즘 소식이 안 좋던데 이웃 상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잔잔히 미소를 지었다. 사람의 길은 자기 마음에 달렸지요. 전 이제 제 손님들 챙기고 이웃이 있어 고맙습니다. 그래도 서운하실 텐데요. 그 아들 위해서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고생이라니요. 내가 선택한 길인데 아들도 자기 길을 가는 거고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체념이 있었다. 장이 파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예전에 아들과 함께 걸었던 골목을 지났다. 그때는 아들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았었는데 이제는 혼자였다. 단칸방에 들어서며 어머니는
벽에 걸린 아들의 판사 임명장 사진을 바라봤다. 그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도 그날 가장 행복했었다. 1년 후 아들은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복을 벗고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그 장면을 보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영숙 씨, 괜찮으세요? 이웃이 물었다. 괜찮아요. 아들이 잘못한 일은 벌 받는 게 맞죠.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감옥으로 면회를 갔다. 아들은 수척해져 있었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런 꼴이 되어서. 어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신용을 했다. 괜찮다, 아들아.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의 손 그 비린내 나던 손이 이제는 그리워요. 그때는 왜 그렇게 창피했을까요?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여전히 생선 비린내가 밴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엄마는 시장에서 기다릴게. 나오면 같이 생선도 팔고 새로 시작하자.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 아이가 어머니를 피해 가려는 것을 보았다. 비린내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 아이에게 말했다. 괜찮다, 얘야. 엄마도 처음엔 이 냄새가 싫었거든.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냄새가 내 인생이고 내 사랑이었구나. 최근 노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들이 학대 가해자인 경우도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정서적,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노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사회적 지원을 통해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